내가 100을 만들고 싶다면? 아, 이거 중요한 것 100을 같아요. 만들고 싶어. 왜, 뭐 문제가 있을 거잖아, 걔는 네. 계속. 아, 이것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00이나 96이나 대학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어쨌든 A잖아요. 그리고 SAT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꼭 우리 아이가 1600은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세요. 왜냐하면 약간 에세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탑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입시에는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일단 이제 그 학점이나 SAT.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뭐 조지아텍이라든지 뭐 에모리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그 점수가 대략이요? GT 같은 경우에는 뭐 1450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우리 아이는 뭐 교회에서 봉사해요. 우리 아이는 뭐 프레이즈 팀에서 리더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한글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요. 아니면 뭐 스쿨에서 뭐 오케스트라 밴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시안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이 똑같은 레퍼토아로 하니까 이게 전혀 아까 말씀드린 유니크함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사람 사는 이야기의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학원 동부 리저널 디렉터로 계시는 임재민 강사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스티지 인스티튜트 영어 SAT 강사이자 대학 입시 컨설턴트 임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ELA 강사로 계신다고 했는데 ELA라는 과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SAT에는 크게 영어 섹션이랑 매스 섹션 이렇게 있는데, 수학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어 쪽, 그게 ELA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리딩하고 라이팅이 포함된 영어 섹션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르치실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ELA도 가르치시고 또 SAT에 있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과목 다 포함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건가요? 뭐 학교에서 하는 거는 과외로 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SAT만 이제 다루는 수업이 주 수업입니다. 아, 주로 SAT를 가르치신다.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랭귀지 아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영어 실력을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좀 아니면 영어 실력이 점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오해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제 단어나 뭐 해석 능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이제 SAT가 보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그 문장의 그런 뭐 내용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이 글의 목적이 뭔지, 아니 이런 약간 저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걸 읽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막 그걸 이제 좀 깊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글을 잘 이해했느냐 뭐 그런 영역이겠네요. 그렇죠. 내가 단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막 점수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저도 한국에서 수능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를 한다고 해서 국어 점수가 높은 건 아니듯이 그쵸. 영어도 네. 마찬가지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로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스킬이 부족하면 SAT는 또 못 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학원에서? 이제는 크게 이제 ELA, English 그 부분에는 reading하고 writing이 있는데요. reading은 그야말로 이제 문장을 읽고 이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하면 되는 거고, writing은 뭐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writing을 하는 스킬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더 중점으로 보는데, 이제 처음 이제 영어 섹션을 시작하면 초반이 reading이고 그다음에 후반이 writing. 있습니다. 그 이름은 라이팅인데 어떻게 따지면 그 그랜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그 문법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제 유형들도 있는데, 그걸 그렇다고 뭐 에세이 쓰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학원에 다니면 어떤 그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단시간에 잘 올라가지나요? 네, 왜냐면 일단은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마다 다 전략이 다르니까 그 전략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이제 질문 읽자마자 이 문장은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할지 막 이런 거를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최대한 학원으로서는 뭐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 물론 그거는 뭐 좋잖아요. 원래 학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목표는 딱 20주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아, 20주 안에. 네. 그래서 10주는 이제 저랑 이제 컨셉반이라고 이제 문제 유형마다 다 이제 파악하고 전략 세우고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나서 그다음에 다음 10주에는 와서 시험을 매일 풀어가지고 그걸 이제 오답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시면서, 이 학생이 정말 점수가 안 좋았는데, 진짜 뭐 지금 10주? 10주라고 얘기하셨나요? 10주, 10주, 20주. 네. 20주 안에 뭐 이 정도까지 올랐다. 정말 잘하게 많이 오른 친구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있고 사실 이제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오를 그런 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좀 아예 컨셉반을 안 듣고 그냥 와서 컨셉반 듣고 나서 뭐 200점, 300점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몇 점 만점인데요? 1600이요. 1600? 그래서 그러면 네. 리딩, 라이딩만 하면 800점 만점인 거예요? 800점 만점. 거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뭐 처음 왔을 때는 뭐 500대였던 친구들이 700대로 올라가고 그런 것들 있죠. 네. 다닐만 하네요. 다닐만 하네요. 궁금한 게 이제 SAT 말고 저희 아들 얘기인데 그 국어 점수가 학교 거 ELA 점수가 못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96, 97, 100이 안 돼. 그런 애들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맨날 걔만 그래, 걔만. 96, 97좀 잘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을 만들고 싶다면? 이거 중요한 것 100을 같아요. 만들고 싶어. 뭐 문제가 있을 거잖아, 걔는 네. 계속. 이것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00이나 96이나 대학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없어요. 어쨌든 A잖아요. 그리고 SAT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꼭, 우리 아이가 1600을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세요. 왜냐면, 특히 높은 대학일수록 1520 정도만 넘으면, 1520, 30만 넘으면 다 똑같이 봐요. 네. 그럼 거기도 네. 뭐 그런 거 뭐라 하죠? 레인지가 있는 건가? 레인지가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1600 맞고, 뭐 4.0 만점에 뭐 모든 게 완벽한 친구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아요.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내가 1600 맞았다고 더 이상 그거는 무슨 큰 장점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뭐 안정권이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1520? 1540은 아까 1520은 이제 한 탑 30 학교들, 30 학교? 네, 탑 이제 15 학교들은 네. 한 1540 정도 1540? 이상이면 네, 충분히 안정권이다. 높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뭐 조지아텍이라든지 뭐 에모리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그 점수가 대략이요? GT 같은 경우에는 뭐 1450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에모리는 15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네요. 근데 또 SAT 좋은 점은요, 슈퍼스코어라고, 내가 꼭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어가 높았고, 이번에는 수학이 높았으면 그 두 가지 가장 잘한 점수를 합해서 낼 수가 있는 그게 슈퍼스코어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아까 그 얘기했잖아. 그 범위가 있다고. 뭐 1540 이상이면 대략 비슷한 걸로 본다. 그게 이제 딱 정해진 게 있어? 아니면 그냥 입시 전문가로서 그냥 정보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둘 다요? 그러니까 정해 놓은 학교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야 들어간 그런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예, 그것도, 예.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제 SAT에서도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 이외에서는 에세이 있을 때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학생과 학부모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탑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입시에는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일단 이제 그 학점이나 SAT. 근데 탑 20 학교 지원하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그 벽은 넘고 기본으로 그거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교회 활동들,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우리 학생과 부모님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뭐 학교에서도 뭐 성비율 아니면 어떤 전공에 몇 명을 받을지, 그리고 뭐 아니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우리 가족의 같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그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그게 좀 3단계라고 하는데, 근데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에세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그 학생 성격을 보여줄 수 있고, 학생이 뭘 열정적으로 하는지, 뭘 중요시 하는지, 뭐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게 에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에머리든 어디든 내가 쓴다고 하면 뭐 에머리면 에머리에 맞춰서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이제 미국 대학들 대부분은 Common Application 시스템을 써요. 거기서는 이제 베이스 에세이가 Personal Statement이라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모든 학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냥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또 Supplemental Essay라고 학교마다 질문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왜 우리 학교로 오고 싶은지, 아니면 왜 그 전공을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이 있고, 또 학교마다 또 특이한 것들도 낼 때도 있어요. 그 학교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띠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봉사를 되게 중요시하고, 아니면 어느 학교는 뭐 어떤 뭐 BC, 버스턴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수잇 학교거든요. 아니요. 그런 거 쓸 수 있겠지. 그 뭐지? 그 교단인데요. 거기서는 또 되게 이제 남을 섬기고 막 이런 거를 중요시해서 그런 질문을 또 물어보기도 해요. 보스턴 컬리지가. 네, 원래는 제수잇 학교예요. 예. 오케이. 그래서 그 학교의 특색마다 서플리멘트 에세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돕냐면요. 저는 이제 그냥 손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세이를 쓸 때 이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흔한 토픽이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끌어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세이를 짤 때 이제 아이디어부터 회의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학생하고 만나면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인터뷰를 해요. 학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뭐 미국은 어떻게 왔고, 아니면 여기서 자랐는데 뭐 힘든 게 뭐 했었고, 그리고 뭐 가족 얘기도 하고, 친구 얘기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거를 다 봐야 이 학생은 그런 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끌어내면 좋겠다. 그렇지. 아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기까지 이제 여러 번 걸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낼 때까지 그걸 모든 걸 다 같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해주신다고 완전, 네. 보면 돼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데 일단 네가 써와봐. 그럼 내가 고쳐줄게. 뭐 이게 아니네요. 네. 아이디어 회의부터 같이 한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그걸 그 이펙티브하게 쓸 줄은 모르는 학생들 대부분이라서, 예,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뭐 생각보다 그 어떤 걸 써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학교에 따라 아니면 그 주제에 따라 Common App Personal Statement는 질문이 한 7개인가 8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모든 학교들이 보니까. 공통으로.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서플리멘터리 그 대학마다 내는 그것도 같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커먼한 거 말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제 하나씩 써준다고 하면 네. 학생 만나서 인터뷰하고 뭐 실제로 다 완성된 본을 쓰는 데까지 시간으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략? 대략 시간은 없는 게, 뭐 학생들도 막 갑자기 데드라인이 오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여름서부터
잘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어.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많이 만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지원 시즌에는 집에 뭐 새벽 갈 때도 있고 왜냐면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도 바쁘니까 학교 활동하고 뭐뭐 오케스트라 하고 뭐뭐 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에도 수업 진행해요. 아니 그러니까 에세이 코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원 시즌에는 진짜 바쁘고요. 근데 조금 부지런한 학생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하시려면 그 이제 주니어 때죠. 주니어 끝나고 그 여름에 네. 그 시니어 1학기 때 지원하거든요. 네. 그 전에 미리 시작하는 걸 저도 좋고 학생도 좋은 거죠. 왜냐면 나는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지? 아월리 이렇게 받으시는 거지? 이게 네. 맞나? 아니면은 뭐 하나 완성되는데 얼마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 그냥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보통은 이제 학교 수로 정합니다. 학교 수 몇 네. 개 학교에 지원할 네, 거냐? 그래서 3개, 5개, 8개, 10개 뭐 이런 다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아, 오케이. 네. 나중에 가격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세요? 아, 이런 에세이는 한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런 건 좀 별로다. 요런 식으로 써야 된다. 네. 응. 그러니까 뭐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나열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무 베이직하게 그냥 질문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제대로 된 에세이 쓰는 건 되게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또 글 잘 쓰는 친구들도 있고 글을 잘 못 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 예, 그거를 찝어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 걸리고 가장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력서 쓰듯이 쓰지 말고. 네, 뭐 너무 일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 그런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많은 학생들은 이제 그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는 프롬프트 퀘스천이 있잖아요. 그 퀘스천 자체 이해하는 것도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바랐던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그냥 좀 프롬프트 가장 중요한 게 잉글리시에서 에세이 쓸 때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공하는구나.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아, 에세이가 그렇게 어려운 거군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영문학과 나왔지만 에세이는 매번 그냥 치가 떨어요. 학생이었을 때. 어렵지, 어렵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그리고 글 쓸 일이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별로. 일할 때나 뭐 보고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쓸진 몰라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튼 에세이에서 중요한 거는 유니크함이다. 그 자기만의 아이의 스토리를 내는 거.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네. 게 그리고 중요하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에세이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 엑스트라커리큘러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활동하는 네, 것들. 활동하는 것부터 학교 수업 어떤 거 정하는 것부터 나의 뭐 봉사활동, 클럽 활동, 에세이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는 게 뭐 저희 시대만 했을 때도 이제 그냥 이 클럽 저 클럽 다 이제 수를 채우는 게 중요했는데 요즘 대학에서는 액티비티를 1개라도 2개라도 깊이 하는 걸 원해요. 아, 근데 왜 한국 학부모들은 저 이제 애들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운동 하나 해야 돼, 음악 하나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그건 유효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꼭 그런 걸 그쵸. 해야 될 필요는 네, 없는 뭐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잘하면 뭐 모를까 그냥 해야 돼서 누구는 스포츠고 다 해서 그런 걸 하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좀 그게 좀 그렇죠. 먹혔나 봐요. 옛날에는 이제 웰라운드 된 친구들을 뽑았으면 두루두루 잘 갖춘 아이들. 네. 근데 요즘에는 한 가지를 해도 뭘 제대로 하는 깊이 파는 깊게. 네, 그런 거를 더 선호해요. 예시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시요? 어떤 거를 어떤 한 주제로 어떻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태권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3단까지 해서 이제 사범으로 이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어가지고 자기가 그 뭐 비즈니스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전공을 하려고 근데 이 학생이 어떤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사범인 친구들을 모여가지고 어떤 어느 저소득 커뮤니티에 가서 애들을 이제 무료로 레슨 해주고 또 그 애들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진행해서 아이들을 유니폼까지 마련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것까지 다 이게 뭐 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은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이벤트를 하고 나면 주위에 누군가 또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 올 수가 있잖아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생기고 계속 발전이 되는. 근데 이 친구가 비즈니스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잖아요. 근데 펀드레이징하고 이렇게 한 게 비즈니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봉사단체 만든 것 자체가 그렇네. 이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체를 하려면 뭐 여러 사범들 모았다고 하잖아요. 얘네들 스케줄도 다 이제 맞춰야 되고 또 그 커뮤니티 센터랑도 그 대화를 하면서 계속 뭐 이메일 주고받고 해야 되고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한국 분들이 혹시 오해하고 있거나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뭐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데 그 한국 부모님들은 좀 약간 너무 흔한 그런 걸 많이 한다고 시킨다고 해야 되나? 우리 아이는 뭐 교회에서 봉사해요. 우리 아이는 뭐 프레이즈 팀에서 리더해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한글 학교에서 애들 가르쳐요. 아니면 뭐 스쿨에서 뭐 오케스트라 밴드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시안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이 똑같은 레퍼토아로 하니까 이게 전혀 아까 말씀드린 유니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누구 얘는 이거 해서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다더라 하는 그 부모님들이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 뭐 악기 한두 개는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공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네. 맞아, 주위에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한글 학교고 뭐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레주메 써오라고 하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미 그러고 있는 친구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한글 학교 뭐 다 같아도 가서 한 거는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기여를 한 거, 뭐 도와줬던 거 그런 것들을 푸는 그런 이제 조언들도 해주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를 쓸 때 커먼 앱에는 액티비티 10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액티비티 하나하나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 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 가서 봉사했어. 이거랑 나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나보다 어린 후배들을 뭐 이렇게 꾸미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까랑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유니크 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잘 포장해야 되고. 그렇죠. 포장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부모님들 되게 학구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셨을 건데 이런 태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할 말 많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이니까 말을 못하는 그런 것들 살짝 풀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그런 전략들이나 생각들은 여기서는 안 먹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강남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무조건 나는 점수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답을 찾는 게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것보다 여기 뭐 애틀랜타 뭐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빨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문제 100개 푸는 게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10개 풀더라도 그걸 완전히 이해하고 아까 그 리딩 때 말씀드린 내용 파악하고 주제에 대해서 좀 아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100개보다 10개를 제대로 하는 게,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한국은 아무래도 수능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능을 잘 점수가 높고 그리고 학점이 높아야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여기는 탑 학교들은 이제 뭐 점수나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애들은 다 좋고 그 이제 그 extra curricular 일관성 네. 뭐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중요하죠. 네. 아이들이 약간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뭔가 이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한국은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실 대학교 가서도 되게 주체적으로 하는 일은 사실 저 시대 때는 많지 않았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은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활동하고 그게 입시 전부터 벌써 아이들이 리더십을 키워가고 그런 게 좀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 학생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모든 결정을 부모가 내리는 그게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과 감정을 잘 헤아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 밑에 자란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저를 만나도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엄마가 옆에서 다 해요. 그럼 저는 이 학생의 유니함을 끌어내야 되는데 다 엄마 얘기만,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학생 이야기만 하시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심지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없어요. 그게 최악이에요, 거의. 예쁘다.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내가 뭐 위해서라고 해도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정해주고 일일이 다 뭐 이런 입시 무슨 뭐 이벤트 세미나 가서 받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아이들한테 다 이걸 해줘도 알려줘야지. 예, 막 그래도 그렇게만 하면 좀 많이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노하우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우리가 대학 준비하자고 아이들을 이렇게 달고 볶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때는 이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 결과가 좋으면.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하세요, 부모님들이. 나중에 가서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가서 졸업해서 직장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자기도 가족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부모님 집 가기 꺼려하고 막 괜히 막 부모님들이 그런 궁금증 있잖아. 아, 왜 연락 안 하지? 왜 우리 땡스기빙 크리스마스인데 왜 안 오려고 하지? 근데 그런 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몰라. 네. 왜 그런지 몰라. 네. 자식이 얘기 안 하거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해요. 저는 컨설턴트이지만 학생하고 부모의 중간 다리 역할을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애들한테 다 잔소리고 또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애들도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의사가 되기 싫어, 엄마.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제가 양쪽을 잘 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 중요하긴 한데 왜냐면 대학 가자마자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진짜 관계가 급속도로 멀어지는 집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한번 돌아보기는 해야 돼. 아예 대학을 갔는데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해줘가지고 성인이 됐는데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나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 맞아. 1학기만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스토리 종종 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학업 성적도 중요하는데 얘가 얼마나 스스로 자주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애를 키우느냐가 되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버드 이런 데 가면 뭐해. 네, 그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랭킹은 낮을지 몰라도 애가 좀 머리가 일찍 튀어가지고 그냥 학교 갔다가 자기가 스스로 또 다른 데 트랜스퍼하고 또 이렇게 맞아요. 스스로 또 잘 맞아요. 사회에서도 네. 인정받고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좀 학교 랭킹이 떨어져도 거기서 올레이 맞고 잘하고 편입하는 게
그때 이제 그냥 고등학교에서 지원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뭐 쉽다고는 하기가 좀 그렇고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그치. 학부모님들은 다 무슨 하버드 가야 된다, 예일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하버드하고 예일에서는 하는 그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컬리지들 보면 이제 다 전공이 다른데 이 학교는 이게 세고 이 학교는 이게 세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심지어 우리 아이가 하려고 하는 전공이 하버드에서는 그닥 그렇게 유명하지 좋지도 않은데 않은데. 하버드 가야 돼. 이런 것도 진짜 네, 별로. 옛날 세대 마인드죠. 네. 네임밸류가 중요하다. 맞아요. 우린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고3 졸업하고 딱 들어가서 얘가 어느 대학 갔다를 부모 입장에선 자랑하고 싶은 맞아요. 거지. 그게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대학 4년제 이제 언더그래드라고 하잖아요. 거기도 중요하죠. 거기 물론 네트워킹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지만 사실 대학 그 언더그래드 가서 이제 대학원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는 전공이 더 중요하지 그 학교 네임밸류보다는 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는 어쨌든 아이가 이제 입시 준비생이 됐다면 이제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때일 텐데 최대한 그냥 용기 주는 말만 하고 잔소리 같은 거 그냥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네요. 뭐 저한테 그쵸 저한테 맡기면 제일 좋죠. 근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손을 떼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관심을 주고 조언을 하되 너무 부모가 결정해서 내리는 것보다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의사, 변호사 돼라고 해도 얘는 죽어도 그걸 할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서로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 맞아요. 인생이 진짜 차라리 일찍 꺾여줬으면 되는데, 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를 20대까지 그냥 가져가서 인생을 바꾼다는 게. 어쨌든 부모님이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름방학이면 놀자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요즘은 대학교들이 여름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보냈는지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재하고 조지텍만 보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재하고 조지텍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왜 아까 얘기하셨던 여자 남자 구분이 또 있고 인종별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시안 남자들이 어디에는 좀 불리하고 막 이런 게 있나요? 맞아요, 유지혜 있어요.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